28,000! 자, 여러분, 이 숫자가 도대체 믿어지십니까? 상암 경기장을 채우지 못한 빈 좌석이 무려 28,000석입니다. 아니, 그깟 57%라는 예매율 따위에 속지 마십시오. 저 텅 빈 공간, 저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 좌석들은 결코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바로 팬들의 분노에 찬 함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저 차가운 함성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마지막 홈평가전이었습니다. 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단 날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대체 뭡니까?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무관심.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 전부터 실패의 징후는 명백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예매율, 그 어디에도 축제의 분위기나 티켓 전쟁 같은 열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정말이지 대표팀 경기 티켓 한 장이 전쟁이었던 그 시절은 이제 아득한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왜? 우리 팬들은 왜 그토록 사랑했던 대표팀에게 등을 돌렸는가? 지금부터 이 비극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냉혹한 부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겁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드러내겠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아, 스타 선수가 부족했나?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우리 축구의 보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에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그리고 우리의 캡틴 손흥민까지. 이들의 이름값만으로도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28,000석이 비었다? 이 변명 단칼에 기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변명 들어볼까요? 날씨가 너무 추웠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사에서 정확히 지적했죠? 2년 전 싱가포르전 똑같은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훨씬 더 추웠고 심지어 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암벌은 64,381명의 팬들이 내뿜는 열기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씨 탓을 한다? 이건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뭡니까? 상대가 약체라서? 경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제발 그런 유치한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우리가 언제 상대팀 가려가며 응원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태극마크를 단 우리 선수들이 보고 싶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함께 느끼고 싶어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평가전이든 월드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스타 선수, 날씨, 상대팀, 이 모든 변명들이 해부대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남는 진실은 단 하나. 문제는 경기장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축구의 심장부,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텅 빈 좌석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행동이자 불싱으로 똘똘 뭉친 저 거대한 세력을 향한 날카로운 심판의 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주범의 이름을 정확히 외치겠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 KFA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팬들을 기만할 겁니까? 수년간 반복된 행정참사, 불투명한 의사결정, 팬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온 오만함. 마치 한국 축구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팬들의 순수한 사랑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들만과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해버린 겁니다.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팬들은 지금 온몸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텅 빈 좌석으로, 이 끔찍한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조리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불신의 결정체이자 상징이 되어버린 두 번째 주범, 바로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한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팬들의 여론을 짓밟고 상식을 파괴하며 그를 감독 자리에 앉힌 그 과정 자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기사가 폭로한 저 잔인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클린스만 경질 이후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치러진 A매치까지도 매진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팬들은 어떻게든 대표팀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매진의 역사가 정확히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단절되었습니까? 바로 홍명보 감독의 공식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전, 바로 그 경기부터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잔혹한 인과관계입니다. 팬들은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감독,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홍명보 감독 본인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잘해야 한다. 대표팀이 잘해서 팬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홍명보 감독님,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감독님은 이 문제가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를 상대로 화끈한 승리를 거두면 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감독님, 이건 경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팬들이 등을 돌린 건 월드컵 예선에서 몇 경기 비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브라질에게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팬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스템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농락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당신은 지금 마치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꽃다발 하나 사들고 와서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하며 깨져버린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꽃다발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씻을 수 없는 배신 그 자체입니다. 지금 팬들에게 필요한 건 가나를 상대로 거두는 2대0, 3대0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축구협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뼈를 깎는 쇄신의 약속입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100번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암의 저 28,000개 빈 좌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저것은 단순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것은 분노의 함성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팬들의 사랑이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팬들은 손흥민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태극마크에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저 썩어 빠진 체제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시대적이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오늘의 실패는 내일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표가 팔리지 않는 흥행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표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상암의 빈좌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수치이자 가장 명백한 심판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 축구가 더 위대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